13호 태풍 링링이 지난 9월 7일 한반도를 강타하고 9월 8일 오전 8시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에서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했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서해안으로 북상해서 큰 피해를 준 초강력 태풍 링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KB웨더 반기정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서해상으로 북상해서 경기만을 통과한 태풍이 2010년 태풍 곰파스 이후에 9년 만이라고 하던데요. 자, 이번 태풍 링링의 위력과 특징은 어땠나요? 13호 태풍 링링은 서해상으로 북상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습니다. 예. 경기만을 통과할 때까지도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7m, 이게 시속으로 한 사람 133km죠. 아주 강한 중형급 태풍이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태풍의 강도를 4단계로 나눕니다. 예. 중심 최대 풍속으로 분류를 하는데 약한 태풍이 초속 17에서 25m까지고요. 중정도 강도의 태풍이 26에서 33m, 강한 태풍이 34에서 43m까지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매우 강한 태풍이 44m 이상이죠. 자, 이제 태풍 링링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고수온대 해역을 지나면서 급격히 발달했고요. 중심 최대 풍속이 47m의 아주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오키나와 인근 해상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북상하면서 서서히 세력이 약화해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날 때는 중심 최대 풍속이 40m 정도의 강한, 이때도 강한 태풍입니다.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목포 앞바다, 군산 앞바다, 서산 앞바다를 지나서 경기만으로 진입할 때까지도 중심 최대 풍속이 37m로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예. 7일 오후 3시에 북한 황해남도 해주 인근으로 상륙할 때도 초속 35m의 강한 태풍일 정도로 정말 상당히 이례적인 태풍이었죠. 자, 이제 왜냐하면요, 통상 태풍은 서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네. 근데 링링 같은 경우는 약해지는 정도가 아주 매우 작았다는 건데요. 제주도에서 경기만까지 북상하면서 중심 최대 풍속이 겨우 3m 밖에 안 줄 정도로 아주 강한 태풍으로 올라왔고요. 서해상으로 북상한 태풍 중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이번 태풍은 많은 분들이 직접 체감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난 바람이 불었는데요. 자, 이번 태풍은 비보다 바람이 강력한 영향이 컸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통상 태풍은 비가 더 강한지 바람이 더 강한 태풍이야, 여기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우태풍이냐 풍태풍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죠. 네. 풍태풍은 말 그대로 바람 태풍인데 이번 링링 같은 경우는 풍태풍으로 바람이 강한 태풍이었죠. 자, 이제 태풍이 비가 많을 경우에는 대개 전선대와 만나는 경우, 또 남해안으로 상륙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 또 북쪽에서 내려온 한기와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커질 때입니다. 이럴 때 이제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여기에 이번 링링 같은 경우는 전선대와 부딪히지도 않았고요. 그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예.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시간이 일단 적었고, 또 북쪽의 찬 공기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 좀 독특했던 게 링링 같은 경우는 대개 태풍이 전단부 오른쪽으로 이 강수대가 위치를 하는데, 네. 이번엔 그냥 전단부에 위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서해상으로 북상하다 보니까 이 내륙 쪽으로는 거의 비가 많이 안 내렸고요. 예. 이게 북한 쪽 상륙할 때는, 그러니까 북한 쪽은 좀 비가 많이 내렸죠. 전면이니까요. 그쪽으로 예. 전면에 들어갔으니까. 다만 이제 좀 지형적인 영향을 받았던 제주 산악지역, 지리산 이쪽 지역을 제한 전국적으로 40mm 내외 아주 적은 양의 비만 내리게 된 것이죠. 기상 레이더를 보니까 이제 전면부에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원래 후면부는 비가 잘 안 오나요? 원래 후면부는 그렇게 비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 최근 그 태풍 올라오는 거 보면 되게 전면부인데요. 네. 특히 이번 태풍은 전면부에서도 바로 앞전면부였죠. 그러니까 예. 되게 가장 많은 강수가 위치하는 곳이 우측 전면부입니다. 우측 전면. 네, 그러니까 이번 같이 올라온다면은 거의 서해안 쪽이 걸렸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대로 전면부 형성되다 보니까 네. 진짜 강한 비구름들은 안 걸렸던 거죠, 우리나라 쪽으로는. 예, 그렇군요. 자, 이번 태풍 링링으로 인해서 3명이 사망을 했고 12명이 부상을 입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너무 강력했던 태풍으로 예상됐지만 더욱 우려했던 것보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그 링링의 전에 있었던 이 다른 태풍 피해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상으로 북상했던 태풍인 강했던 태풍들이죠. 2010년의 곤파스, 2000년의 뿌라피룸과 비교해봐도 이번에 링링의 인명피해는 적어요. 네. 뿌라피룸 같은 경우 사망 실종만 28명이었고요. 곤파스의 경우 사망 8명, 부상 11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인명 피해가 가장 컸던 태풍이 2000년 태풍 루사입니다. 네. 이때 사망 209명, 부산 775명이고요. 두 번째가 2003년이었던 태풍 매미로 사망이 119명, 부상이 366명이었는데, 자, 이 태풍들은 뭐냐면은 부산 인근에 상륙을 해서 대도시를 관통해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인명 피해가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뭐 사람이 직접 살지 않는 서해상으로 북상할 경우는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자, 이번에 다행히 인명 피해는 적었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재산 피해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서해상으로 북상했기 때문에 주로 선박 피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링링 같은 경우 선박 피해가 35척입니다. 2010년에 곰파스 때 73척, 2000년 뿌라피른 때 901척에 비하면 아주 적은 손실이죠. 예. 또 가을 수확기이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면적을 비교해 보면 링링은 7,145 헥토파스칼, 곤파스는 7,781 헥토파스칼, 뿌라피르는 26,590 헥토파스칼. 그러니까 이번 링링이 사실은 가장 강했어요. 네. 그런데도 피해는 가장 적었거든요. 저는 뭐 거의 비슷한 경로상으로 이 세 태풍이 북상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번 링링이 가장 강했는데도 피해가 가장 적었던 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 정부의 대응이 일단 뭐 적절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는 국민의 어떻게 보면 자연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 또 정부 지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호응,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대책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적었다. 우리나라도 태풍으로 피해가 있었지만 9월에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가장 강력 태풍이 있었죠. 그 바하마 제도를 강타했던 도리안이 있었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폴란드 방문 일정이 있었는데 취소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도리안의 영향은 어느 정도였나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미국은 정말 굉장히 강력한 허리케인이 쉬지도 않고 이 강탈하고 있어요. 예. 뭐 2017년에 하비, 또 어마, 마리아, 2018년에 프로렌스, 마이클, 이 태풍들이, 이 허리케인들이 다 거의 초강력 슈퍼 허리케인입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그 강한 바람도 비록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초강력 5등급 허리케인이 북상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이 허리케인 도리안은 중심 최대 풍속이 297km까지 기록을 했는데, 네. 이 허리케인으로 카리브해에 있는 바하마라는 섬나라가 아주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 바하마 사람들 탈출하느냐고 정신이 없다 그러죠. 예. 태풍이 지나간 지 열흘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전기도 다 네. 끊어지고, 지금 미국으로 뭐 전부 도망치라고 난리인데, 사실 뭐 미국은 예상보다는 피해는 좀 적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이 허리케인 도리안이 초강력 태풍으로 5등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허리케인은 동아시아 일대 태풍과는 달리 이제 5등급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등급이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가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태풍을 갖다 발표할 때 이젠 초속으로 미터로 하지 않고 시속 킬로미터로 이제 지금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미국 허리케인의 5등급 시속 250km 이상일 경우에 5등급이 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죠. 우리나라에서 매우 강한 가장 높은 단계 최대 풍속이 시속 158km입니다. 차이가 크군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가장 강한 5등급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강한 가장 높은 등급의 태풍보다 거의 100km 이상 시속으로 더 강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링링 이게 경기만을 덮쳤을 때 시속 133km였어요. 이번에도 강하다고 우린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5등급 허리케인의 거의 세기가 링링의 2배가 넘는 예. 것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중심 최대 풍속 297km가 어느 정도냐? 어떤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고속도로에서 297km로 달리는 차에서 문을 열고 머리를 내놔봐라. 근데 내놓을 수가 없죠. 그 정도 속도에서 숨도 못 쉬죠. 그 정도 강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엄청난 속도죠. 그런데 사실은 5등급도 아닌 4등급도 만만치가 않아요. 2010년에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하비 같은 경우는 4등급이었는데 4등급도 시속 210에서 250km까지가 4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매우 강한 태풍보다도 거의 50km 이상 강해요. 당시 미국의 재산 피해가 무려 240조 원이나 됐습니다. 태풍의 위력은 이 풍속의 제고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풍속이 강해질수록 피해는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죠. 네, 참 태풍 얘기를 나눠보니까 인간이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자, 현재 이 태풍 링링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많은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안에 또 다른 태풍 올 전망이 있나요? 현재 다음 주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을 보면 태풍이 하나 발생해서 일단
다음 주에 이제 서서히 고다음 주까지 북상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 뭐 아직이요 어디로 갈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태풍이 발생하는 서태평양 해역의 해수 온도가 지금 높아요. 또 태풍이 발생하는 기상 조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런 게 이제 좋다 보니까 앞으로 가을 동안에 더 많은 태풍이 만들어질 것을 일단 보이는데 문제는 자 우리나라 주변의 북태평양 고기압에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지구온난화로 기온과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점차 가을 태풍이 보다 더 많이 그리고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최근에 보면 2016년에 울산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차바, 뭐 작년에 경북 동해안 쪽에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콩레이가 다 10월 태풍이에요. 이제 9월 태풍도 아니에요. 그래서 10월까지는 태풍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비를 계속 해야겠군요. 자,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추석 연휴 날씨는 어떨 것으로 전망되나요? 일단 지금 가을 장마가 꽤 길게 지속되고 있는데 가을 장마는 뭐 내일까지 해서 끝나는 걸 일단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된 12일 날은 서해안 쪽이죠. 충남, 전북 지역은 뭐 오전에만 약간 비가 떨어지다가 끝나겠고요. 네. 저 13일 날 추석 날은 아주 뭐 전국이 다 좋습니다. 보름달 맑은 아주 날씨가 뭐 예상되는군요. 추석 대보름달도 아주 좋고요.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15일, 14일, 15일은 좀 구름은 많은 날씨 될 거로 보이고 있고요. 네. 15일 날 마지막 날이죠. 귀경하는 날은 동해안 쪽으로는 좀 비가 있겠고 호남 쪽으로는 소나기 오후에 한 차례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많은 비는 아니고. 네, 그래서 뭐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일단 머리 섬으로 가시는 분들도 뭐 바람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 네.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빗방울이 떨어지더라도 약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히 추석 당일은 아주 날씨가 좋고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게 시청자 여러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 예, 명절 인사까지도 해주셨는데요. 자, 명절에 날씨가 좋은 건 다행이지만 이번에 링링의 피해를 보신 분들도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